여러분, 이번에 구글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논문을 하나 공개했어요. 종이 몇 장 안 되는 짧은 보고서였는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비트코인 지갑의 3분의 1이 사실상 유리병 안에 든 신세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구글 양자 컴퓨터 연구팀이 계산해보니 비트코인 암호를 깨는 데 필요한 성능이 예전보다 20배나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열쇠 1000만 개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50만 개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 터질 일은 아니지만 보안의 핵심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베스트, 디크립트 레이터라고 부르는 공격 방식을 매우 경계하고 있어요. 이건 해커들이 지금 당장 암호를 못 깨더라도 일단 블록체인에 있는 지갑 정보를 싹 긁어다가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뒤나 10년 뒤에 양자 컴퓨터 성능이 올라오면 그때 저장해둔 데이터를 열어보는 방식이죠.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스마트머니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리스크를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XRP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글 논문이 나오고 나서 업계가 비트코인과 리플을 딱 비교해봤거든요. 비트코인은 양자 공격에 노출된 물량이 전체의 34%나 되는데 리플은 고작 0.03%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34%대 0.03%라니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수준이잖아요. 결국 기술적인 근본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 지점이 리플이 왜 기관들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된답니다. 여기에 더해 비밀은 바로 XRP 레저에 내장된 키 순환이라는 기능에 있어요. 내 지갑 주소는 그대로 두면서 비밀번호만 싹 바꿀 수 있는 기능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게 불가능해서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돈을 통째로 새 지갑으로 옮겨야 하죠. 하지만 리플은 지갑을 옮기지 않고도 보안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에는 자산의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보안을 중시하는 금융기관들이 어떤 체인을 선호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셈이죠. 따라서 리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쬐끼를 박아버렸습니다. 리플이 공식 발표한 4단계 로드맵을 보면 2028년까지 리플 레저 전체를 양자 컴퓨터가 절대 깨지 못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공언했거든요. 놀라운 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구글도 자기 시스템 전환 목표를 2029년으로 잡고 있는데 리플은 그보다 1년 앞선 2028년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일정을 공개적으로 꺼낸 프로젝트는 현재 전 세계에서 리플이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시점은 바로 2026년 상반기예요. 이때가 로드맵 2단계인데 새로운 암호 기술을 실제로 리플 레저에 올려서 테스트하는 단계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즉 전송 속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저장 공간은 얼마나 효율적인지가 리플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리플 측에서도 이 2단계를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이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기관들의 확신은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뉴스가 나오는데 왜 XRP 가격은 안 오르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 로드맵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2028년이라는 시간은 단기 트레이더들에겐 너무나 먼 미래잖아요. 하지만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들에게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거든요. 눈에 보이는 가격은 조용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기관 자금이 들어올 단단한 바닥이 아주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또한 보안 얘기도 중요하지만 더 소름 돋는 법안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공동으로 FAC 법안이라는 걸 발의했거든요. 이 법안의 핵심은 은행이 아니더라도 자격만 갖추면 미국 연준의 결제망에 직접 붙을 수 있는 자격증을 주자는 겁니다. 그동안 리플 같은 기업들이 연준 결제망을 쓰려면 은행을 꼭 끼워야 했고 수수료도 100배나 비싸게 냈는데 그 장벽을 아예 허물어버리겠다는 시도죠. 여기에 더해 법안 안에 들어있는 딱 한 줄의 조항이 정말 무서워요. 신청서를 받으면 180일 안에 판단하고 그 다음 180일 안에 최종 승인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지금까지 미국의 규제 당국은 대답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크립토 기업들을 괴롭혀왔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지연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끌면 오히려 자동으로 통과돼 버리니까요.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리플이 가장 유리한 이유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플은 자회사인 스탠더드 커스터디를 통해서 이미 국가신탁인가라는 걸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격 심사의 절반 이상을 이미 끝내놓고 줄 맨 앞자리에 서 있다는 소리죠. 다른 회사들은 이제 막 줄을 서려고 눈치 보고 있을 때 리플은 문만 열리면 바로 들어갈 준비가 끝난 겁니다. 외신들도 리플이 이 법안의 압도적인 1순위 수혜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답니다. 따라서 리플이 연준 결제망에 직접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플의 XRP 레저가 미국의 공식 결제망인 패드나우나 패드와이어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 주던 막대한 수수료가 사라지니까 리플의 수익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 수준이 아니라 리플이 미국의 국가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공식 인정받는 거나 다름없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 파괴력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지점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금융자산의 토큰화죠. 수천조 원 규모의 채권이나 주식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려고 할 때 기관들은 당연히 양자 공격에도 안전한가, 그리고 연준 결제망과 즉시 연동되는가,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이 조건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체인이 바로 리플 레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지금의 정체기는 거대한 폭발을 위한 응축 과정일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그래서 투자는 결국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관점을 갖는 싸움이에요. 리플이 당장 안 오른다고 지쳐서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냉정하게 보셔야 하죠. 2026년 테스트 결과와 법안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만의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두세요. 계획이 있는 사람은 상승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계획이 없는 사람은 또다시 기회를 놓치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XRP는 미래 금융의 표준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끝마치고 있어요. 기술적 보안부터 법적 지위까지 이렇게 완벽한 로드맵을 가진 프로젝트는 정말 찾기 힘들죠. 지금의 인내심이 여러분의 계좌를 빛나게 해줄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XRP가 연준망에 직결될 때 함께 폭등할 수밖에 없는 연관 종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XRP와 운명을 함께할 그 비밀 종목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 테니 기대해 주세요.